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입니다. 간단하게 시트 방수라고도 했고요. 개요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조체의 경미한 이동에 대처할 목적으로 신장률이 큰 합성 고분자 재료로서 제조된 시트 상의 루핑을 한 겹 깔고 접착제를 붙여 방수하는 공법으로 간단히 시트 방수라고도 합니다. 건축용 시트 방수의 두께는 1 내지 2mm 정도가 되겠고, 시공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공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방수 성능도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여 공기 단축도 가능한데, 단점으로서는 접착 불완전 시에 접착이 잘 안 되었을 때 균열 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 두께가 얇아 시공이 파손의 우려가 있고, 보호 누름이 필요하며 결함부의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트 밑으로 결함이 발견이 잘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시트제의 고려 성능입니다. 인장 강도, 신장률, 인열 강도, 치화 온도, 가열 신축 성상, 신장 시의 열화 성상, 흡수성, 열 팽창성 등이 성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 방수의 시공입니다. 공법으로서는 노출 공법, 비보행용,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는 비보행용의 노출형 방수로 내후성이 좋고 좋은 도료를 방수 시트 위에 도장, 페인트 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호누름 공법은 피복 공법으로 보행용의 피복된 방수로 경량 콘크리트, 보호 모르타르 또는 보호 블럭 등으로 보호누름하여 시공하는 공법을 이야기하고, 단열 공법은 보호 누름 공법에서 시트를 단열재 내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외부 환경에 의한 시트의 열화 방지, 오래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열화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노출 공법, 보호 누름 공법, 단열 공법이 있더라는 것. 자, 시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시트 방수 재료를 붙이는 방법으로서는 시트 방수 뒷면에 접착제를 전체 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온통 적착이라 합니다.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있으면은 그 재료를, 시트를, 접착제를 전부 다 펼쳐서 붙이는 것. 다음에 줄 접착은 가로든 세로든 길이 방향이든 어느 방향 한 방향으로 길게 접착제를 붙이는 것. 점 접착제는 이런 식으로 간간히 스팟 형식으로 간간히 접착제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갓 접착제는 가장자리 끝부분만 접착을 시키고 중간은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갓 접착, 다른 말로 들뜬 접착이랍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온통 접착은 시트에다가 전부 다 접착제를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줄 접착은 길게 접착제를 붙이는 것. 점 접착은 스팟 형태로 점 형식으로 접착제를 붙이는 것. 갑 접착은 그 시트의 가장자리 모서리 끝부분만 붙여서 중간은 들떠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508페이지 시트의 이연 방법입니다. 시트 한 장이 다 한 판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어서 사용하게 될 것인데, 시트를 이렇게 겹쳐서 이염하는 것을 겹친 이염, 다음에 맞대어서 하는 이염을 맞댄 이염이라고 하는데, 겹침 이염이 되었을 때는 50mm 이상 겹쳐서 이염이 되어야 되겠고, 맞댐 이염일 때는 양쪽 50, 50이 되어야 되니까 100mm 이상 이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겹치다 보니까 50, 50이 같이 겹쳐진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50, 여기 50에서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공 일반에서는 구석 모서리 치켜 올린 부분은 루핑제가 끊기지 않고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0 내지 100mm 정도 둥글게 면접어 올린다. 면접기 앞에 아스팔트하고 똑같습니다. 방수청 치켜 올린 부위에 구석과 모서리는 덧붙이기를 하고, 현장에서 50mm 높이로 24시간 동안 물을 채워서 누수 시험을 실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비나 눈이 내리거나 예상될 때는, 또는 건조 상태가 불충분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는 것.
방수는 무조건 물과는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바탕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건조하도록 충분히 건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 외 기온이 5도씨 이하로 저온일 때는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기온이 5도씨 이하일 때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풍속이 초속 5m/s, 초속 5m 이상일 때에는 접착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하지 않는다는 것. 하절기에 바탕의 온도가 올라가면 접착제의 용재가 빨리 증발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의하더라는 것.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환기 채광에 주의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막 방수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방수 성능이 있는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료상 페인트의 종류를 방수제를 여러 번 칠하여서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특징으로서는 바탕 균열 추종성이 우수하더라. 즉 페인트 칠을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균열이 모재, 실제 구조물에서 균열이 가게 되면 같이 가버리는, 쉽게 말해서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착성이 우수하고 온도 적응성이 우수하고 냉공법, 시공성이 우수하고요.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고, 일곱 번째, 균일 시공이 곤란하고, 여덟 번째, 충격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도막 방수의 특징으로 인해서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는 것, 국부 보수가 가능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에 따른 도막 방수의 종류입니다. 유제형 도막 방수, 합성 수지 유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도포하여 페인트 칠하여 0.5 내지 1mm 정도의 도막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 풀로 바를 때도 있고요. 우천시, 동절기 때는 사용을 금지하며 건조 시간이 늦고 인화성이 약합니다. 용제형 도막 방수는 합성 고무를 휘발성 용제에 녹인 일종의 고무 도료입니다. 위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되겠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고무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도포하여서 두께가 0.5 내지 0.8mm 피막 방수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고, 시공이 간단하고 시트와 같은 피막을 형성하며 착색, 색깔을 입히기에 용이합니다. 네 번째, 충격에 약하므로 보호층이 필요하고 인화성이 강하므로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더라는 것. 용제형 도막 방수는 고무 성분이다 보니까 휘발성도 강합니다. 다음에 에폭시계 도막 방수입니다. 에폭시계. 에폭시 수지를 여러 번 도포하여서 0.1 내지 0.2mm 정도의 도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접착성, 내열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합니다. 다음에 시공 방법, 도포 방법, 페인팅 방법입니다. 라이닝 공법, 코팅 공법, 셀프 레벨링 공법인데, 라이닝 공법, 유리섬유나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층 쌓아 올려서 도포, 페인트 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코팅, 단순히 그냥 우리가 코팅하듯이 도막 방수제를 단순히 도포,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셀프 레벨링 공법은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닥 방수에서 도료 상태의 도막제를 바닥에 부어 스스로가 레벨링, 수평을 잡으면서 도포되는, 페인팅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닝 공법, 코팅 공법, 셀프 레벨링 공법. 라이닝 공법은 망상포를 적층하여서 그 위에 페인팅하고, 코팅 공법은 단순히 페인팅하는 것, 셀프 레벨링 공법은 자체 유동성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레벨, 수평을 잡아서
나중에는 페인팅이 되는 그러한 공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셀프 레벨링 공법은 좀 더 내용이 나오네요.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평평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종류는 석고개와 시멘트계 등이 있고, 석고계 셀프 레벨링제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시공 일반에서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기름, 찌꺼기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두 번째,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하고요. 세 번째, 셀프 레벨링제 붓기에 앞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에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균열이가 있거나 모서리 부분 이러한 것을 바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틈 사이를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재료의 혼합 반죽에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물로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다섯 번째, 셀프 레벨링 발음제는 소요의 표준 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하겠다는 것. 여섯 번째, 실러 발음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제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는 것. 일곱 번째, 바람 두께 10mm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람 두께가 10에서 20mm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하여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 내지 100%가 되겠고, 여덟 번째, 셀프 레벨링제의 표면에 물결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셀프 레벨링제가 시공 중이나 시공 완료 후에 기온이 5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수공사에서는 기온이 전부 다 5도씨 이하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계속 나오네요. 다음에 보강포와 보호 완충제입니다. 보강포. 보강포에서는 방수용 도막제와 병용 함께 사용하여서 방수층을 보강하는 재료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 등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때 방수층의 동시 파단이나 혹은 크리퍼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두께, 방수 두께, 도막 두께의 확보와 치켜올림부, 경사부에 방수제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되는데, 자, 보강포의 용도를 알아두도록 합니다. 방수층 이제 바탕 모재가 바닥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방수층이 동시에 균열이 같이 가지 않게끔 그 아래에 방수포를 이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보호 완충제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대매우기, 충격, 치마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와 물을 섞은 것에 대해서 방수액을 같이 넣어서 방수 성능이 일어나게끔 한 것을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환호하여서 그 모체 표면, 구조체가 그냥 방수제를 같이 하는 방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이 시멘트 자체에다가 혹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자체에 방수제를 혼합하여서 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구조물에 같이 쓰기 때문에 시공이 간단합니다. 다음에 저렴하고요.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시공할 수 있고 결함부의 발견이 용이합니다. 자, 이것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멘트나 모르타르, 콘크리트는 일종의 모재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모재가 균열이 가게 되면은 한눈에 발견 혹은 확인이 쉽다는 뜻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계의 방수공사의 한 종류이며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
뭐 말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시멘트 액체 방수의 한 종류들입니다. 자, 시공상 주의사항입니다. 모체 바탕은 밀실, 견고하고 평활도를 유지하고 물 흘림 경사는 100분의 1 내지 50분의 1 물매로 한다는 것. 바탕은 완전 건조시켜서 균열을 발생시킨 후에 고름 모르타르로 보수를 하고 반건조 상태의 고름 모르타르를 시공하여 방수층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다섯 번째,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5번입니다. 신축줄눈의 깊이는 6mm, 너비는 9mm, 간격은 1m 정도로 합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에 있어서 시공 순서입니다. 제1공정, 액체 방수 1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야기하고요. 또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 다음에 제2공정 똑같습니다. 시멘트 액 침투, 시멘트 풀,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공 순서도 알아줘야 됩니다. 즉 시멘트 액체 방수의 시공 순서 알아줘야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방수 모르타르 발음입니다. 벽이나 바닥 등의 구조체 표면에 방수제를 혼입한 모르타르를 발라 간단히 방수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 되겠고, 방수 모르타르 발음은 모르타르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 능력이 큰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수 모르타르는 보통 모르타르에 비해 바탕과의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바탕면을 상당히 거칠게 해줘야 되겠고, 네 번째, 밑창 콘크리트의 균열에 의해서 방수층이 파열되므로 밑창 콘크리트를 수밀하게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입니다. 재료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고무의 성분이라서 신축이 좋고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굳더라도 어느 정도 쿠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의 성질 그대로입니다. 굳었을 때 완전히 딱딱한 형태가 되어버리며 다음에 구조체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같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바탕 처리입니다.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 처리는 완전 건조 모르타르 발음을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 방수 자체가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습기, 수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통 건조입니다. 이 시멘트 액체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해서 보통 건조이고, 모르타르 발음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방수층의 신축성은 아스팔트 방수가 고무의 성분이 많다 보니까 크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의 신축이 일어나 버리면 균열이 발생이 되겠죠. 시공 용이도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번잡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조금 용이한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방수 능력, 아스팔트 방수는 신뢰도가 높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보수의 범위는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전부 다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광범위하다 그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일반적으로 보수가 균열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외기의 영향으로서는 아스팔트 방수는 외기의 영향이 적은 반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직감적입니다. 뭔가 충격이 갔을 때는 쉽게 깨지거나 균열이 갈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균열 발생 정도에서는 아스팔트 방수는 균열이 잘 안 생기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잘 생기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시공 시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방수는 길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짧습니다. 보호 누름은 아스팔트 방수는 필요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불필요, 안 해도 무방하는 뜻입니다. 공사비는 경제성이 아스팔트 방수가 비싼 반면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조금 쌉니다.
그 다음에 계란부 발경은 아스팔트 방수는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방수층의 중량은 아스팔트 방수가 오히려 무겁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가 가볍고 재료 취급과 성능 판정은 복잡하지만 정확하고 간단하지만 신빙성이 적다 되어 있는데 이 특징들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스팔트의 특징과 시멘트의 특징을 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밑으로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중요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째입니다. 8번째. 침투성 방수, 침투성 도포 방수라는데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하거나 수분의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침투성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스며들게 해서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장점, 모체, 구조체의 방수로 방수층이 분리가 없고 두 번째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고 다음에 세 번째 보호 모르타르가 필요 없고 네 번째 방수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고요.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높은 수압이 유리하고 계란 발견이 용이한 특징. 다음에 일곱 번째 내약품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완벽한 시공적 밀도가 요구되고 모체 결함 시에 방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모체에 직접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구조체가 결함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방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진동과 균열에 약하다는 것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앞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그러는데 자 정리를 할게요. 507페이지 507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서 시트 방수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공법의 종류와 다음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뭐 여기서는 크게 뭐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막 방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는 것, 도막이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셀프 레벨링 공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방수제를 혼합화해서 모체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 시공이 간단하고 결함부의 발견이 쉽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서는 물매에 대한 것, 물매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좀 있기 때문에 물매가 다른 것보다는 더 심하게 올라올 겁니다. 경사가 더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5번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축줄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공 순서 자 네 가지 8가지인데 제1공정 2공정이 반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제2공정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특징을 비교했는데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대한 성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스팔트가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 아스팔트가 약간 고무에 가까운 성질이고 시멘트는 굳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경화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아스팔트는 완전 경화되어야 완전 건조가 되어야 바탕면이 처리가 완전 건조가 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물이 일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통 건조를 시킨다는 것부터 신축성이나 시공 용이도, 방수 능력, 보수 범위, 다음에 외기의 영향, 균열 발생 정도, 시공 시일, 보호 누름, 공사비, 결함부 발견,
방수청의 중량, 다음에 재료의 취급이나 성능 판단 등은 이러한 두 재료의 특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가 이 매치가 안 되면은 그러한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했던 침투성 방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장단점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링 방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